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랜만에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아이는 부모가 아닌 온 동네에서 키우는 거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교육부가 지역 돌봄센터를 더 확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교육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체크에서 다뤄봅니다. 네, 늘봄 학교라는 게 우리가 좀 들어와서 알고 있는 제도죠. 네. 이게 온 동네 초등 돌봄으로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늘봄 학교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네. 부모님 모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어요. 네. 그리고 한부모 가정도 어떤 공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2024년부터 늘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돌봄 교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교육까지 함께 통합을 해서 안전적인 것 또 정서적인 안정감 학습 지도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늘봄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 수업 이후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공기관에서.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왜 바뀐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 학교 중심의 돌봄이지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방과 후 학교까지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이 남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아직 6시, 7시까지 퇴근이 안 됐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네. 이제 이 돌봄을 학교를 벗어나 지역 사회까지 더 넓혀보자. 이 사각지대를 없애보자라는 게 큰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교육청, 뭐 지역 돌봄 기관들까지 사회가 직접 다 참여해서 이 온 동네 초등돌봄 교육으로 발전을 시켰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올해 예산만 약 1,06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내용적으로는 좀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기존처럼 무상 돌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초 1, 2는 지금 무상으로 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맞습니다. 됐어요. 네. 신청만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이 돌봄과 생활 지도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에 있던 친구들이 초3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대상이 초 3으로 늘었습니다. 맞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시행을 해봤더니 2학년 학부모님이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참여 시간이 좀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좀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리고 돌봄보다는 조금 더 교육 선택권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육 수요가 좀 더 크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서 연간 50만 원, 1학기 때 25, 2학기 때 25만 원 이렇게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이용권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예, 일단 교내에서도 이 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예. 어느 정도 개인의 돈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에 다 돈이 나갔어요? 그렇죠. 뭐 몇만 원 학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저렴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 이거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학부모들 반응 좀 어떻습니까? 일단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개편안이 이제 막 발표된 상황이에요. 올해 3월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래서 정보를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관심들도 있고 또 형평성이나 안전성까지 걱정도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런 게 지원이 되면 너무 좋죠. 내가 퇴근하는 시간대까지 누가 안전하게 데리고만 있어줘도 사실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둘 다 한 애기당 2개씩만 해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시켰는데 두 아이를 다 시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좀 부담스러운. 우리 딸이 이제 4학년 되는데 3학년 때 다 내고 다녔는데 진작에 좀 빨리 냈으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지자체에 외부로 돌리면 안전사항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책임감,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 것인지 만약 사고가 나면 그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부터가 먼저 정리가 되고 학교 지금 직장인 선생님들 있죠. 전달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넣어야지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학교나 지자체에서 먼저 아웃라인 잡아주고 어차피 돌봄이면 민간 위탁하면 안 되나요?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내에서
공간만 제공하고 돌봄을 아예 학교 안에서 아동센터 같은 게 딱 들어가가지고 뭐 9시까지 한다든지. 네, 역시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직접 받을 교육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특히 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이동하는 것에 불안감. 그렇죠. 항상 뭐 어디 센터로 간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그 많은 차들이 다 와서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생기는 거. 끝나고 나면 누가 데리고 오냐. 누가 집까지 데려다 줄 거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교육의 질 때문에 네. 차라리 민간 좀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반응들 들어봤는데요. 자, 50만 원 연간 나옵니다. 3학년만 나오는 겁니까? 1, 2학년은 그대로 무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3학년만 대상으로 진행이 돼 보는 그렇죠. 거죠. 네. 올해. 네. 자, 이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학교 방과 후 학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다가 일반 학원으로 나가서 예. 사용을 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일반 학원은 안 되고 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만 사용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선정이 될 텐데 이 센터 내에서도 뭐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잖아요. 여기에 소정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동복지센터 같은 그런 기관인 거죠. 네, 돌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불균형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뭐 농어촌 간이라는 도시의 어떤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육의 질도 그럴 수 그렇죠. 있고요. 교육 다양성도 양이라든지 그렇고. 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이런 음. 재정 부담들도 있습니다. 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에요. 3월부터 시작이니까요. 근데 아직 진행이 좀 더딘 상황인데요. 그래서 학교 밖을 더 책임지는 곳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학교 밖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다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초기 자리를 잡는 게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 돌봄 기관들이 협력하는 이런 실질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김성희의 솔샘 지역 아동센터장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돌봄 시설들과 학교의 그 돌봄 그 협력체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막 7시, 8시까지 학교 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돌보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8시까지는 운영하거든요. 그 연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의체가 밑바닥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그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예산도 그렇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같은 협력자, 동반자로 지역의 아이들을 이렇게 잘 정말 괜찮은 시민으로 키워내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밑에서 어른들이 잘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월 새학기부터 이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혼선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걸 좀 문의를 드렸어요. 네. 근데 일단 명칭부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명칭이 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온 동네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조금 자율성을 줬다고 합니다. 명칭에. 그래서 전남에서는 전남 초등돌봄 방과 후 학교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전남 초등돌봄 방과 후 학교라는 네. 요 명칭이 온 동네 돌봄이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전남 미래형 집중 지원단을 2024년부터 전남교육청에서 좀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시군별로도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왔고 이번 개편안도 군 단위 그리고 시 단위 좀 밀집 지역과 학생이 없는 지역 이렇게 농어촌은 따로. 투트랙으로 투트랙으로 돌봄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전남교육청 늘봄교육팀 신광길 장학사입니다. 학부모님들은 3월이 되면 신입생 같은 경우는 1학년 어머니들은 애를 학교에 못 보내면 돌봄 교실 못 들어가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단계 돌봄센터나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분절적으로 지금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런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내리는 정책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학생을 보고 학생이 어떻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학생을 중심으로 조금 정책이 전환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남 교육청 얘기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좀 해소될 수 있게 통합적으로 뭔가를 잘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돌봄, 늘봄 뭐 이거를 각각 시스템이 아니라 통합적인 이 시스템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돕는 그런 거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얻는 과정도 통합이 되어서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좀 처음인 상황이잖아요. 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기관 또 지자체 서로 협력 없이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앞으로 또 뭔지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될 텐데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서 말 그대로 온 동네가 아이를 다 키워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하나의 단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이슈 책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